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차트의 연자 장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장을 보시면서 정말 정신 없으셨을 겁니다. 월요일에는 이제 우주항공이 좀 움직이고요. 화요일에는 건설주가 상한가를 가고, 수요일에는 또 다른 중소형주들이 튀어나오고, 목요일에는 반도체와 전력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오와 2차 전지까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냐? 오늘은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8월 10일부터 오늘 8월 14일까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날짜별로 전부 펼쳐놓고 봤습니다. 왜 상한가 종목을 보느냐? 상한가라는 것은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한 종목만 보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료가 이틀, 사흘간 계속 반복되고 비슷한 업종에서 다른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만든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장 자금이 그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흔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월요일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특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 섹터가요, 시장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호재와 정책 재료가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폭발을 했습니다. 이제 프롬바이오는 액면병합 이후에 거래가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비치로넥스텍과 LK삼양은 정부의 제2우주센터 추진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우주항공 테마가 강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윙이푸드 역시 경영진의 자금 투입과 유상증자 참여 등의 개별 재료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탐색전이었습니다. 폭락 이후에 다시 들어온 돈이요, 어디가 가장 강한가? 우주항공도 두드려보고 바이오도 두드려보고 개별 M&A와 자금 조달 재료에도 들어가 본 겁니다. 이날부터 시장의 위험 선호가 확실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화요일을 한번 보시면요. 화요일의 시장의 색깔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이날 가장 강했던 것은 바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지역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었습니다. 금호건설이 상한가를 가고요. 남아토건 상한가, 금호전기 상한가, 동양파일 상한가, 서산까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건설에서 시작해서 전력, 건자재까지 퍼져나간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순환매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좋은 게 아닙니다. 공장을 지어야 하고요. 전력이 들어가야 하고 기초공사를 해야 하고 건자재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산업 투자가 시작되면요, 돈은 그 산업 주변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본느도 계속해서 강했습니다. 본느는 최대 주주 변경과 신규 자금 유입이라는 개별 재료가 이어지면서 연속 상한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한탑도 최대 주주의 장내 매수 계획이 부각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NHN은요, 실적이라는 숫자가 붙었습니다. 즉 화요일부터는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정책, 그리고 자금, 실적이라는 명분 있는 재료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날은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금호건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건설 우선주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남아토건, 금호전기. 자, 전날 나왔던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지역 인프라 재료가 하루짜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가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이들 종목에 연속해서 강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상한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재료의 반복성입니다. 뉴스 하나 나오고 하루 상한가 갔다고 다음날 끝나면 그거는 단기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료로 여러 종목이 이틀 연속 움직이면 시장이요, 그 재료를 쉽게 놓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새로운 축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MX 로보틱스입니다. 반도체 공정 물류 자동화와 로봇 관련 기대감이 붙으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즉, 반도체 투자가 건설과 전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바로 자동화와 로봇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시장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에 샤페론과 오카닉티 코스메틱처럼 바이오와 화장품 쪽으로도 돈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은요, 정책주가 계속 살아있으면서 새로운 성장주까지 순환매가 확산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여기서는요, 종목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이날도요, 금호전기는 상한가에 안착입니다. 자, 금호전기는 무려 3거래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이 정도면요,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정책성 재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였다는 것은 분명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요일부터는 시장이 다시 바뀝니다. 이 반도체와 전자부품이 강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윈팩이 상한가, PX 일렉트로닉스가 상한가, 엣지파운드리도 연속해서 강했습니다. 특히 PX 일렉트로닉스는 AI 서버와 전자부품 등 전방 산업 확대 기대가 붙었고요. 윈팩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코스닥 기술주 순환매가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G2파워는 전력 인프라와 원전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즉, 목요일의 돈은요, 건설로 들어갔다가 반도체로 빠졌다가 또 전자부품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전력 인프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AI든 반도체든 공장을 늘리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전자부품도 필요하고 전력도 필요합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후반까지 시장의 돈이 첨단 산업 밸류체인 안에서 계속 순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EV 첨단 소재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아주 IB 투자는 벤처 투자 관련 기대와 중소형주 순환매 속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월 14일 금요일. 자, 여기서 시장은요, 다시 한번 확산이 됩니다. 먼저 수성 웹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 개선과 순이익 흑자 전환이 확인이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 당기 순이익이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단순 테마뿐 아니라 이제 실적 개선주의 돈이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비캠이 있죠. 자, 이 종목은 폐배터리 테마 강세 속에서 상한가에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날 폐배터리 관련주 전반이 강해지면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함께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 마지막에는 2차 전지와 이제 폐배터리까지 다시 순환매에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바이오 역시 시장에서 완전히 버려진 섹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날 시장 전체 테마를 보면요, 뭐 로봇, 자동차 부품, 전기차, 웹툰 등으로 상승 종목이 상당히 넓게 퍼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은요, 제가 보기에는 딱 3단계였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은 탐색전이었다. 우주항공, 바이오, 개별 호재, 자금 조달 등 돈이 여러 방향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뭐다? 정책주에 집중을 했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건설, 전력, 건자재가 이틀 연속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요일과 금요일은 바로 순환매의 확산이었다. 반도체, 전력 부품, 전력 인프라,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바이오, 실적주까지 돈이 다시 여러 성장 섹터로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요,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7월 시장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가가 빠졌던 것도 무서웠지만요, 더 무서웠던 것은 돈이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몇 종목만 움직이고 코스닥 개별주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정책이 나오면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실적이 나오면 움직이고, 바이오 재료가 나오면 바이오가 움직이고, 반도체가 가면 장비와 부품까지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 지금 온기가 다시 퍼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요, 이번 달 들어 반도체 한쪽에만 머물렀던 자금이 코스닥과 우주, 방산 등으로 순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다음 주는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저는요, 다음 주 시장 조금은 기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주 오른 종목을 그대로 쫓아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여러 군데 불을 붙여본 한 주였다면, 다음 주는 그 중에서 진짜 살아남는 불씨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가장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번 주 가장 강했던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쪽에서 또 다른 후속주가 나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 후반 다시 살아난 바이오와 2차 전지 순환매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주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다음 주 조정을 받았을 때도 거래량이 죽지 않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한가 많이 나왔다고 다음 주 무조건 강세장이라는 뜻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요, 여전히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일부 상한가 간 종목들은 실적이나 대형 수주보다 저가주 수급이나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을 기다릴 것이고, 거래량과 수급을 확인하고 실제 재료가 있는 종목만 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7월과 지금의 시장은 무조건 다릅니다. 7월에는 돈이 빠져나갔고요. 이번 주에는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주항공으로, 그 다음에는 정책과 건설로, 이어서 반도체와 전력으로, 마지막에는 2차 전지와 바이오까지 시장 자금이 하나의 섹터에 갇혀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다음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단타 수익률 몇 %? 아닐 겁니다. 내 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1억으로 만들어줄 진짜 보석 같은 종목 아닙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 1년 동안 500% 넘게 상승했습니다. 1000만원 넣었으면 5천만원 된 겁니다. 우리 기술, 이건 660% 터졌습니다. 7.6배입니다. 7.6배. 지금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때 살 걸 왜 나는 못 탔지? 그 후에 계속 반복하실 겁니까? 후회만 하는 사람은 평생 계좌 못 바꿉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종목들 어떻게 찾았을까요?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답은 딱 하나, 차트 안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수없이 깨지고 갈리고 피 흘리면서 겨우 완성한 저만의 VIP 보석 신호, 지금 제 화면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딱 뜨는 신호 보이시죠? 이 신호가 뜨면 그 종목은 이미 세력 매집 끝, 폭발 직전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백 % 터진 종목들 전부 이 신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신호가 바닥에서 정확하게 포착된 보석 같은 종목 딱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만간 시장이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하는 순간 개미들 몰려와서 시세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한 분들께만 문자로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석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세요. 비용
100% 무료입니다. 대신 딱 선착순 500분만 받겠습니다. 문자 폭주하면 서버 터져서 더 못 받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1분 사이에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8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쉽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바라볼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알트입니다. 자, 이 알트 같은 경우에 좀 일봉을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얘도 2025년에 신규 상장을 했어요. 25년 이제 11월에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고가 6,250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저점을 얼마까지 찍었냐면 992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점 대비해서 얘가 얼마나 빠졌냐면은 마이너스 한 82% 빠졌어요. 82%.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어주고 난 뒤에 추세가 바뀌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서 이 영상, 이 채널에서 말씀드린 종목 하나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수익 실현을 했던 바로 저스텍입니다. 자, 이 저스텍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6월에 신규 상장을 했죠. 그러니까 2달 전에 이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얘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고점 42,500원 찍어주고 나서 저점을 얼마까지 찍습니까? 5,180원까지 찍어줬다.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자, 추세 상승 바뀌면서 자, 요때 저점 찍어주고 나서 추세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소 20% 수익 구간을 냈었는데,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알트 또한 어떻다? 바로 이 저스텍과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도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릴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계속 윗꼬리들이 많이 달리죠. 윗꼬리 달리고 윗꼬리 달리고. 그러니까 저스텍 이야기 해드렸었던 것처럼 결국에 이 앞전에 매물들이 지금 악성 매물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 폭탄을 받아먹고 주가가 끌어올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알트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라인대는 벗어났어요. 지금 여기서 사실 저항을 되게 맞았었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저항 부근, 여기서도 저항 부근이었는데 오늘 이제 거래량 동반해주면서 상한가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관문은 돌파를 해준 건데, 자, 1차 관문은 뭐다? 돌파를 해줬지만 아직까지 2차 관문, 3차 관문에 이 매물들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얘는 한 번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확률적으로 바로 원샷에 슈팅이 나오기가 힘들 것이고, 뭐냐 그러면 바로 조정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스텍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이 조정파 올 때 어디서 어떤 조정파를 봐야 된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결국에 얘가 주가를 끌어올릴 때,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5일선 11선 부근에서 조정받고 슈팅 나오고, 이렇게 올릴 때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5일선 조정받고 주가 끌어올려주죠. 근데 개미를 털 때는 확실히 어디까지 털어줘요? 바로 여기 21선까지 이탈을 시켰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결국에 얘네가 조정이 오더라도 어디서 와요? 5일선과 이 11선 부근에서 조정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5일선 11선 오니까 무조건 매수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선 11선만 조정받고 얘는 슈팅 자주 나오잖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가는 이런
한 방이 있다. 이런 장대 음봉을 맞고 손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21선까지 추가를 하면서 지금 이 알트가 추세를 바뀌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2차, 3차 매물 구간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 5일, 10일, 21선 부근까지 조정 올 걸 생각하고 우리가 매매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서 따라가고 싶다 라는 심리가 솟구치시겠지만 그 심리를 계속 여러분들께서는 접어두시고 우리는 조정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조정파가 어디예요? 바로 5일선, 11선 그리고 21선까지 요 라인 때 오면은 그때 조금씩 담으면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클리오입니다. 저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클리오는요. 너무나도 지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매력적인 자리냐라고 하시면요. 자, 제가 일봉에서 말고 주봉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에서 오늘 종가가 얘가 14,34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이번 한 주의 캔들, 주봉 캔들에서. 근데 얘를 넓게 보시면요. 지금 이 클리오라는 주식의 주가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드렸죠. 14,340원. 여긴데,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 바로 요 부근대에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부근대. 자, 요 부근대가 뭔데요? 라고 하면요. 이 부근대는요. 시장이 박살났을 때 이 클리오라는 주식의 주가가 위치해 있던 자리예요. 자리. 자, 보세요. 지금 여기 2018년, 19년. 자, 요때가 18년, 19년도 때 이 주식장에 뭐가 있었냐면요. 미중 갈등이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 미중 갈등이 있으면서 시장이 그냥 뭐 하루 상승했다가 하루 떨어졌다 그냥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매일같이 싸우던 시절이에요. 트럼프가 야 중국 니네 관세 25% 매겨. 시진핑이 또 다음날 뭐 25%? 야 우리는 30% 매겨.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냥 시장 그 주식 시장이 그냥 개박살 났던 게 18년도 19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보이시죠? 자, 여기 두 번째가 뭐냐? 자, 1차가 미중 갈등이에요. 1차. 자, 여기 2차. 여기는 뭐냐? 코로나19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이 시기 때 주가가 여기까지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3차는 뭘까요? 자, 이 3차. 이때는요. 러우 전쟁 터졌어요. 러우 전쟁. 지금은 그냥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국 증시 자체가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나몰라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클리오라는 이 화장품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게 없었어요. 문제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주가만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8월 들어서 다시 이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보세요. 거래량도 이렇게 쭉쭉쭉 들어와 주면서 클리오의 주가 위치를 지금 현재 여기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더 매력적인 자리가 뭐냐면요. 자, 이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오의 재무제표예요. 자, 재무제표인데 보세요.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18년, 19년, 그리고 여기가 19년, 20년도잖아요. 2020년 이제 3월에 코로나19가 터졌으니까. 근데 보시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바로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 자, 지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업이익. 21년도에 자, 영업이익 매출액이 2,000억, 2,300억, 139억 나온 거예요. 그쵸? 그리고 22년도 보시면 2,700억, 그리고 179억. 23년도 때 정말 돈을 잘 벌었죠. 3천억대로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338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26년도 보세요. 지금도 꾸준하게 3천억대 지금 컨센서스 유지를 해주면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된다? 보시면 246억대.
250억대, 260억대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된다? 주가만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가 빠진 자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요 미중 갈등, 그리고 여기 코로나, 그리고 여기 러우 전쟁, 그리고 현재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클리오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얘가 조정이 온다라고 싶을 때는요. 천천히 분할 매수로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요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자, 미중 갈등, 코로나, 러우 전쟁, 자, 그리고 현재 주가가 요렇게 위치해 있다. 근데 이제는 자 보세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요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요런 때. 요때도 얼마나 매력적인 자리입니까? 근데 데드캣 바운스 나면서 주가가 떨어지죠. 요때는. 근데 요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예요? 바로 폭발적인 거래량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는 보시면요. 200일선을 확실히 돌파를 해주지 못해요. 근데 현재는 200일선을 거래량 동반해주면서 돌파를 이렇게 해주고 지금 현재는 400일선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자리에 있는 클리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뿐만 아니라 장중에 새롭게 돈이 들어오는 섹터와 종목들을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순간에는 이미 시장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 던져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장중에 시장을 보면서 오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떤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죠. 좋은 종목이라고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리와 수급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시장을 보면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오늘 강한 섹터가 도대체 뭔가? 이 종목 계속 봐야 하나? 이런 판단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무료 정보방에서 제가 시장 보는 흐름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여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추적하는지는 꾸준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 하나보다 중요한 건 결국 시장을 보는 기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안내된 방법을 통해 무료 정보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